장덕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화면 캡처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2020학년도 장덕고등학교 1학년 체육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심폐지구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심폐지구력의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세 번째,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의 유형을 알고 실천한다. 처음으로 심폐지구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신지구력이라고도 달리 불리웁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이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의미는 심폐 기능이 좋다는 것으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과 근육을 포함한 신체 기관이 튼튼한 상태로 장시간 일과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 피로의 유발을 막을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소를 소비하는 지구성 운동, 예를 들면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과 같은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해서는 왕복 오래 달리기 및 걷기, 스텝 테스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요. 우리 장덕고등학교에서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통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것과 같이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 심폐지구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심폐지구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증진시켜야 되는데요. 그중에 그런 과정 중에 가장 처음의 과정은 우리의 심폐지구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된 심폐지구력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지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고 그 운동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덕고등학교에서는 심폐지구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왕복 오래 달리기를 통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왕복 오래 달리기는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에 맞춰 출발하는데요.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맞은편에 정해진 위치에 도착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출발 위치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m 거리에 있는 양쪽 기준선에 왔다 갔다 반복하는 횟수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왕복하면 한 개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갈 때 한 번 그리고 올 때 한 번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총 실시한 개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왕복한 횟수를 기록하는데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2회 측정하지 않고 1회 측정으로 여러분들 왕복 달리기를 측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맞은편에 도착하지 못하는 횟수가 2회가 되면 측정을 종료를 합니다. 즉,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요. 두 번째 됐을 때는 그 전까지 실시했던 횟수가 자기의 최종 기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 시 세부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진술해 두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면 측정 실시자는 출발 지점에서 방송을 들으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방송에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에 맞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맞은편
20m 맞은편에 정해진 위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도착한 후에는 바로 뒤 돌아서 뛰지 않고 다음에 출발 신호 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음이 울리면 그제서야 맞은편 출발 위치로 다시 뛰면 될 것 같습니다. 위 과정에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시하는데요. 측정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오래 달리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맞은편 이동 중에 신호음이 울리게 되면은 그 횟수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신속히 뒤로 돌아가 계속해서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단 이 규칙은 처음 딱 한 번만 적용이 되며 이런 상황이 2회 반복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즉시 그 전까지 실시했던 인정됐던 개수가 여러분들의 최종 개수가 되겠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리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왕복 오래 달리기가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연습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영상 강의 밑에 선생님이 별도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왕복 오래 달리기 실제 측정음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실제 측정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왕복 오래 달리기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m 거리를 왕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측정음에 맞춰서 실측정을 해보게 될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42개 정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수준의 심폐지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리고 70개 이상 왕복 달리기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심폐지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 왕복 오래 달리기 결과 25개 이상 실시했을 경우
심폐지구력 수준이 보통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고 50개 이상 실시했을 경우 심폐지구력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심폐지구력 수준에 맞는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의 실천이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주변에서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심폐지구력과 달리기 간의 관계에 대한 영상 시청을 통해서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은 근력 운동은 많이 하지만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건 달리기에 엄청난 이점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조차 모르고 있는 달리기의 엄청난 장점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심장은 커지게 되고 커진 심장은 한 번의 수축으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몸에 공급해주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의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되게 되고 그것은 즉 심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인 심장이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반응들은 교감신경 감소, 부교감신경을 증가시켜 좀 더 릴렉스한 일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심장의 크기 증가로 인해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뿜어주면 골격근에서는 그에 맞춰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되고 덕분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근육에 쌓인 노폐물도 더 쉽게 제거될 수 있고 근육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증가하고 덕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중고강도 이상의 달리기 운동은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인대, 연골, 건 등의 결합 조직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지 근육에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으며 운동 중에는 지방 사용의 증가로 인해 체지방이 감량되어 더 멋진 몸매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남들보다 더 쉽게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Anyway, 여기까지가 체육대학에서 배웠던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고 최근에는 체육학자들 뿐만 아니라 뇌신경학자들이 운동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심해지며 공황발작과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는 상황도 위험하다고 인지하며 항상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과한 반응을 보여 비이성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한다. 평소에 뱀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던 한 원숭이의 편도체를 제거했더니 뱀에게 장난을 치고 심지어 1:1 맞짱까지 떴다는 연구. 편도체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한 여성이 커다란 뱀과 거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듬고 공포영화를 보고도 전혀 쫄지 않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고 반대로 편도체가 과활성되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편도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그 코르티솔의 수치가 올라가면 거꾸로 편도체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악순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신기하게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편도체를 억제해주는 해마와 이마엽이 강화되고 뇌를 차분하게 만드는 아미노산인 GABA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 600만 명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 원인은 도파민 수치가 낮기 때문인데 이러한 환자들이 운동을 했을 때 도파민의 분비가 활발해져 저하된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블루멘설은 우울증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와 운동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약물보다 꾸준한 운동이 재발 가능성을 낮췄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부족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운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은 뇌 속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는 BDNF를 분비시키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를 생성하고 뇌세포들 사이 연결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역시 엄청난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흔히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단순 심리적인 게 아닌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흔히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고 어깨 깡패를 만들고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 근력 운동이 아닌 달리기와 사이클과 같은 심폐지구력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강도가 중고강도 이상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체력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강도가 조금 낮더라도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달리기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달리기를 하면 무릎에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달리기를 너무 안 해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자신의 하체를 탓해야지 달리기를 탓해서는 안 된다. 달리기는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이다. 같은 하체를 사용하기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움직임으로서의 달리기의 기능을 절대 살릴 수 없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달리기로 인해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다면 잘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달릴 수 있다면 달릴 수 있는 기능을 끝까지 지켜 앞서 설명한 엄청난 장점들을 누리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달리기는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걷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걷기는 간편한 복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즐겁게 자신의 페이스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걷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높여주며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복장과 올바른 신발, 걷기 편한 신발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복장과 걷기 편한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걷기를 더 원활하고 더 쉽게, 그리고 건강에 더 도움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걷기 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걷기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 근력 근지구력 또한 유연성도 더불어서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목 척추, 사지 등의 바른 자세를 추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자세 불균형을 균형 있게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걷기를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실천해야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몸을 바르게 세우고 리듬에 맞춰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좀 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시선은 경치를 즐기듯이 여러분 전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어깨는 힘을 빼고 이완시키고 복근에 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주고 무릎을 쭉 펴 앞으로 내딛고 발끝이 정면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발꿈치 뒤부터 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뒷발은 발끝을 땅으로 앞으로 차면서 리듬감 있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그리고 팔은 어떻게 하냐?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팔은 앞뒤로 흔들며 손은 달걀을 살짝 쥔 느낌으로 여러분들 구부려줍니다. 몸의 중심은 똑바로 유지하고 여러분들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걷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집 주변을 한번 자연스럽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걸으면서 운동을 실천하면 여러분들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방법을 사용하면서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도
무작정 걷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걸으면 더욱더 운동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체 조건과 목적에 적합하게 운동량을 설정해야 됩니다. 운동량은 속도와 시간 등으로 조절하고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강도는 40에서 80% 범위로 걷는 속도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익숙해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강도를 높여주면 운동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종류, 형태, 그리고 강도, 빈도, 시간을 달리해서 운동 프로그램, 심폐지구력 증진을 위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걷기 활동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계단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버스를 이용할 때 먼저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를 실천하는 등의 생활 속에서 걷기 활동을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비만 예방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등의 학업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시청했던 것과 같이 심폐지구력과 달리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달리기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데요. 선생님은 좀 더 건강과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건강 달리기라고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자신에게 적당한 속도로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운동으로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별다른 준비나 제약 없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그리고 꼭 달리기 전에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천해야 달리는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요. 달리기는 바닥이 고르고 안전한 공원이나 산책로, 운동장이 좋고요. 복장은 움직이기 편하고 땀을 잘 흡수하며 공기를 잘 통하는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강한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건강 달리기를 실천했을 경우에는 준비물이 간단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므로 심폐지구력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는 동안 체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살 빼는데 비만 예방 효과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 달리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건강 달리기는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 운동 환경 등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달리는 시간과 거리를 짧게 하다가 익숙해짐에 따라서 점차 거리와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실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코스를 개발하고 함께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 달리기의 올바른 방법을 달리는 자세의 그림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요. 코와 입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주먹은 계란을 쥐듯 가볍게 쥐고 그리고 무릎은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며 보폭은 크게 잡지 않고 편한 페이스로 착지는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면서 양발은 11자 모양으로 나란히 딛습니다. 그리고 상체 중에 등은 곧게 하고 가슴은 편 상태를 유지하고 팔꿈치는 구부리며
팔은 다리와 리듬을 맞춰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서 뛰어주는 게 건강 달리기의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달리기의 실천하기를 넘어 생활화하기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생활화하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달리기는 특별한 기술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굳건한 의지가 있으면 방과 후나 아침 시간 또는 휴일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운동 시간과 코스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실내에서 러닝머신 등을 이용하여서 운동을 실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건강 달리기를 생활화하는 게 여러분들 심폐지구력과 건강체력 증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달리기 할 때 유의사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실천을 하고 스트레칭 등을 꼭 실천해 주며 그리고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운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유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건강 달리기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실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계획을 재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만드는 건강체력, 심폐지구력, 학습 활동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전 시간에 근력과 근지구력에 관한 학습 활동지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활동지는 측정과 운동의 실천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첫 번째 측정에서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데요. 왕복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측정을 합니다. 영상에서도 그전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 그리고 첨부된 음성을 재생하면 음원과 함께 삐소리가 재생되어져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음도 링크를 걸어 두어서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용이하게끔 선생님 구성해 놨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을 하게 되면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측정을 했고 그 측정에서 나는 몇 개를 했다. 뭐 40개, 50개를 했다. 그러면 그 40개, 50개 횟수에 따른 내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그 이전 슬라이드에 그 평가 기준 기록이 있죠. 그 기준에 맞춰서 보통은 3등급, 우수는 2등급, 아주 좋음, 아주 우수는 1등급해서 팝스 등급을 매깁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그 측정을 할 때 뭐 중간에 아파서 중간에 포기했다. 뭐 그리고 뭐 등등의 특이사항 같은 거를 기록해 주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운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심폐지구력 수준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심폐지구력의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등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기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준에 따른 운동을 계획하여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운동을 뭐 할 건지, 운동 종류,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기로 할 건지, 운동 강도,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 운동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자주 할 건지, 운동 빈도,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합니다.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는 심박수를 주로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운동 빈도는 좀 주 3회 이상 좀 많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만드는 심폐지구력 운동을 5종류 이상으로 구성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까지 학습 활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건강체력, 심폐지구력에 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관한 문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